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가야 될 숙제 혹은 한국 경제가 무려해야 될 부문은 오히려 외수가 아니라 내수다. 근데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는 투자를 잘 안 하거나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고. 국내의 이 밸류체인 자체가 붕괴되는 내수 경기에 굉장한 부작용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꼭 좋아서 가는 걸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 거죠. 중요했던 것이 기업의 국내 투자인 거죠. 국내 기업들이 국내 안에 공장을 지어야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분들이 임금도 받고, 공장 안에 기계를 넣어야 하청업체들이 수주도 하고, 그 지역에서 밥도 사 먹고 근로자분들이 돈을 쓰셔야 지역 경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되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제 자연스럽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루지 못할, 성공하지 못할 이 실험 속에서 다른 주변국들은 아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경제로 좀 연결을 해봐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일관되게 주장했었던 것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우리 한국 경제가 안고 가야 될 숙제 혹은 한국 경제가 무려해야 될 부문은 오히려 외수가 아니라 내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관세 전쟁을 비롯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이끄는 이런 방향성은 우리 한국 경제의 외수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실은 외수 불안이 아니라 내수다, 이런 생각을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어요. 예를 들면, 물론 이제 LG 그룹에 있는 여러 계열사 기업들도 있고 또 국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저도 참 기업들을 많이 만나고 있지만, 재밌게도 이런 관세 전쟁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기업들은 그 어떤 경제 주체보다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기업들이야 한국에서 제조할까 미국에서 제조할까 뭐가 더 유리할지를 주판을 두들긴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수출이 아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 기업들이 일정 부분 미국에서 제조하는 선택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 내리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하나 둘 이동하기 시작하면, 그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1차 벤더부터 10차 벤더까지 수많은 공급업체들이 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내의 이 밸류체인 자체가 붕괴되는 내수 경기에 굉장한 부작용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부디 정책을 고민하는 의사결정자들이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정책 대안을 좀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려 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뭐 통칭해서도 좋고 제 의견에 대해서 반문해 주셔도 좋고, 이런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적인 이런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 경제에 어떠한 또 충격이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혹시 보고 계신지 위원님의 견해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공감합니다. 어, 네,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사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방금 기업의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기업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꽤 일찍부터 트럼프 또는 관세 전쟁, 이런 지경학적인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팀 짜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드러나고 있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는 투자를 잘 안 하거나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물론 미국이 당분간 채찍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이죠.
바이든처럼 IRA법 같은 걸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미국 안에 공장 짓고 투자하고 물건 만들면 보조금을 많이 줄게. 당근도 있었고 트럼프처럼 야 너네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 안 만들면 수출 못하게 할 거야. 관세 엄청 때릴 거야. 채찍도 하고 정말로 꼭 좋아서 가는 걸까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예, 살아남기 위한 선택인 거죠.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미국이 제조를 하기 좋은 나라인가요? 인건비가 쌉니까? 인프라가 잘 돼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과 인프라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벨트라고 불리는 그런 미국의 남부 지역 같은 데 가면은 이미 많은 국내 기업들은 공장은 지원하는데 적절한 인력을 못 구한다. 공장을 돌릴 엔지니어가 퀄리티 면에서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투자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 요인이고 제약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도 있지만 채찍도 있지 않습니까?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투자할 여력이 있으니까 미국까지 가서 투자를 하겠지라고 보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그렇게 인건비도 비싸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있고 또 만약에 트럼프가 아니고 다음에 또 미국의 정권이 또 바뀌어서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공장을 짓고 나서 1, 2년만 하다가 또 도로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나 정부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 온 것은 이게 원팀으로서 같이 고민하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갈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안이 국내 안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무엇이 어려움인가? 왜 못 짓나?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래서 오랫동안 드려온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저도 적극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드렸던 것이 인트로 때 제가 전망했던 올해 한국 경제 흐름의 특징이 한국의 수출은 둔화되는 흐름이다. 전년 대비 GDP 기준 수출 증가율을 그려보면 사실은 지난해 계속 수출 증가율은 떨어져 왔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지난해 가을까지도 우리 수출은 좋다고 했잖아요. 네. 선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액이 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언제 금액으로 얘기했나요? 수출 증가율로 봐야죠. 네. 금액으로 따질 거면 GDP는 왜 금액으로 안 봅니까? 그렇지. GDP 규모면으로 따질 때 발표될 때마다 사상책을 하고 왜 뉴스에 안 납니까? 왜 경제 성장률로 봅니까? GDP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인데 왜 증가율로 따지나요? 그럼 수출도 증가율로 봐야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수출 증가율의 정점은 지난해도 아니고 2023년 4분기였습니다. 지난해 계속해서 수출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데이터로 볼 때 있는 그대로의 해석은 수출은 둔화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은 내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난해 수출은 많이 했어. 근데 왜 이렇게 소비가 안 살아나지? 못 살아나지? 왜 수출 회복의 온기가 내수 부문으로 전이가 안 되지? 전달이 안 되지? 사실은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이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기업의 국내 투자인 거죠. 국내 기업들이 국내 안에 공장을 지어야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분들이 임금도 받고 공장 안에 기계를 넣어야 하청업체들이 수주도 하고 그 지역에서 밥도 사 먹고 근로자분들이 돈을 쓰셔야 지역 경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되시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분기까지 마이너스였던 국내 기업 설비 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중반에 잠깐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최근에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여러 가지 압박이 심해지고 트럼프의 압박도 문제지만 너무 상황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조차도 투자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뵙고 있는 많은 기업 경영자분들의 현실이거든요. 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나마 선전하고 있었던 수출의 온기가 내수 부문으로 회복이 전달이 되지가 못하고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에서 내수마저도 살아나주지 않으니 지금 성장률이 매우 안 좋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중요합니다. 네. 특히 한국 안에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기업들은 안 해? 왜 한국 안에 일자리를 안 만들어?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이 여러 곳에서 그렇죠. 같이 우리 경제 전체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음. 대승적으로 함께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말씀 속에 원팀이 됐으면 좋겠다. 원팀이 되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고 기업의 그 의사결정은 어쨌든 얼마나 고민 끝에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만약에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근과 채찍을 미국이 가동하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나. 가계 기업 정부가 원팀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위원님 말씀 속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나가라고 해도 들어올 그렇죠. 겁니다. 예. 네. 나갈 이유가 없어지죠. 네. 예. 한국에서 하는 것이 어떤 당근과 채찍이 가동되더라도 한국에서 제조하는 게 유리하게만 만들어 준다면 그죠? 그게 규제 완화가 됐든 법인세 절감이 됐든 그 무엇이 됐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고민을 더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끝으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정말 그 의사결정자 분들이 많이 들으세요. 예, 정관계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 두 후보가 역시 한 분은 성장을 또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창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 두 대통령 후보가 뭐 3명 포함입니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어쨌든 지금의 이 저성장은 안 된다. 성장을 좀 끌어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의 설비 투자, 기업의 집중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 상황 인식은 상당 부분 같이 하고 계신 거라고 일단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 기업들이 나가고 한국에서 있고 하는 결정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해외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거, 유인할 만한 경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이고 그 설비 투자가 결국 고용 환경을 야기하고 고용이 또 내수 선순환을 유도한다라는 관점에서 끝으로 이런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한국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성장하는 나라, 한국에서 기업하고 싶고 한국에 설비 투자하고 싶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좀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목소리를 좀 내주신다면요. 정책적인 대응과 관련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르고요. 뭐 저는 어차피 경제를 보는 사람이니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의 경기 흐름의 특징으로 볼 때 저는 정책 대응의 중심이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웨이트가 옮겨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재정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 기업의 설비 투자 이러한 민간 부문의 경제 활동이 부진하거나 구조적인 이유로 살아나고 있지 못할 때 이러한 때 재정이 어떻게 역할을 해주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지금까지의 모습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도 적극 공감은 합니다. 재정 건전성 중요하고요. 국가 부채 관리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부분이 강조가 되면서 제가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돈을 아끼는 건 좋죠.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아낀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관련된 궁극적인 목표 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한 장기적인 플레이나 청사진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으로 끌고 와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생각보다 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뭘 많이 할 수 있느냐? 지금 어차피 대선은 6월입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되더라도 새롭게 정책 스탠스를 짜고 그것을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그것이 효과를 나타내는데 또 시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펴더라도 그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기는 저는 4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너무 늦어요. 한마디로 올해 성장률은 어쩌면은 큰 정책적인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한 반 정도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도리어 이런 생각이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의 절반 정도는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어쩔 수 없다. 네네. 그러면은 재정이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부분에 더 웨이트나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냐면은 그래 올해는 이렇지만 네. 앞으로 음, 내년 이후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강하게 반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네. 그리고 이러한 반등세가 그냥 반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이어지거나 지속화되거나 또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을 탈피하려면 정부 재정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지난 몇 년 동안 아쉬웠었던 재정 정책의 방향성 세팅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 재고, 특히 특정한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전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것보다는 우리 경제가 네.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가 저성장 고착화라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재정 정책의 방향성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을 추진하려는 노력도 뭐 필요할 수 있겠으나 경기 그 자체보다는 성장,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큰 그림에서의 도약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냈으면 좋겠다라는 의중을 담아서 목소리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제가 절감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주셨고 정말 공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걸 느끼면서 위원님과 대담을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기로에 서 있다라고도 평가를 많이 내리는데 이 기로에서 다음 한 발자국이 정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위원님과의 토론 또 위원님의 경기 진단과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이 잘 활용되어서 한 발 더 도약할 수 있는 이 저성장 국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저희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처음 출연하셨고 마지막 출연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 출연 아니신 거죠? 네, 일 수도 있는데 농담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하신 소감 말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토론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처럼 네, 오늘 박사님과 이렇게 촬영하면서 저도 제 생각을 다시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는 일 리서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제가 드린 이야기가 밝은 이야기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굉장히 송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지 꽤 오래되었지만 제 얘기가 많이 틀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얼굴을 들고 이런 자리에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기업 섹터에 있고 제 지인들이 사업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제 전망이 좀 맞았다고 숫자 몇 개에 맞췄다고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뭐 제가 많이 틀리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훨씬 더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경기 회복 그리고 경제 성장세 제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오늘 이 자리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만약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 일을 오랫동안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저런 데이터, 저런 숫자 근거를 가지고 저런 논리적인 판단하에서 저런 생각, 저런 결론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생각의 한켠에 담아두시면 그래도 중요한 투자 의사 결정이나 또는 중요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감 말씀까지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말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위원님과 토론하면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하나하나 꽉꽉 채워주시는 배움이 있었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실 때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하면서 다채롭게 세계 경제,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